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미술 과목하고 디자인 과목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즉 내년이죠. 요걸 우리가 학년도로 따지면 2025 학년도라고 말합니다. 학년도 대비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연간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합격 설명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시험 소개, 모두가 아는 시험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올해 2023년 11월 달에 있었던 24학년도 중등학교 미술 임용고시 경쟁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소개로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정도의 화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미술 임용고시를 보려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사를 먼저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직이수를 하거나 사범대이거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원 자격증을 따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사를 따려면 공부가 보통 한 3주 이상은 하셔야 안전하게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3주라고 하는 것은 임용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1, 2월 강의 도중에 3주가 지나버리면 아주 큰 영역, 미교론이라고 하는 큰 영역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은 이만큼 앞섰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허덕허덕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따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자괴감 빠져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12월 초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 1월에 빨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지금 한국사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요거 놓치면 4월이거나 5월 내지는 8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교원 임용 시험 합격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국사를 좀 따 놓으시거나 따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두시고요. 요게 조금 제재가 바뀌어서 한번 따두면 예년에는 5년 동안 갔었는데 이제 한번 따둔 사람은 그냥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둬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좀 따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우리 임용고시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에서 모집 정원, 어느 지역의 모집 정원의 1.5배수나 2배수를 합격을 시키고 그 합격된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1차부터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요 1차가 교육학 20점, 전공이 80점 해서 100점이 되는 건데 요 부분을 준비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2차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실기 요거 다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준비를 1차 시험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1차 전공 이론 강의를 담당하고요. 2차 때 수업 실현과 지도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지도안 시험이 있고요. 경기도 지역은 지도안 시험이 없고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으로 요 점수를 따게 됩니다. 요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문항수는 전공 A형, B형 두 개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보는 것이고 기입형, 서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문항, 8문항, B형은 2문항, 9문항 이렇게 돼서 합치면 8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학은 1문항 20점 정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공 시험 답안지 양식에 이렇게 한문항,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이 3개, 그래서 4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가운데 있는 줄은 무시하고 한 줄로 써도 되고요. 걸쳐서 써도 되고 2줄씩 써도 됩니다.
요즘 시험 경향은 빡빡하게 쓰는 답으로 구성되진 않아요. 대신에 그만큼 어렵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좀 보시면요. 2014년 현재 우리가 시험 보는 서술형의 초기 제도인 거죠. 요때 논술 시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요때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연 평균 150명에서 190명 전후. 근데 올해 시험 23년에서는 159명, 작년에는 207명, 재작년에도 200명 가까이, 그 전년도는 190명,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소폭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빨리 준비하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겠다. 자, 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인 거죠. 올해 시험의 지역별 경쟁률을 보시면 서울부터 해서 전체 지역 이렇게 좀 제가 확인해 봤고요. 미술 과목입니다. 작년도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경쟁률이 뭐 12.17, 9.92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모집 인원 내 지원 인원과 관련성이 있어서 경쟁률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거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커트라인 정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률 합격선입니다.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작년 것 가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지역이 많아서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23학년도, 22학년도예요. 23학년도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가 1차 합격선이 67점대, 2차가 합쳐서 151점대가 되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쟁률, 그래서 1차 합격선 65점대. 이거는 교육학과 전공이 섞여 있는 점수예요. 요게. 그러니까 64점, 63점, 65점, 67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런 경우는 시험이 좀 쉬웠던 경우. 71점, 67점, 65점, 요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런 기준을 보자면, 우리가 연평균 봤을 때 교육학 합쳐서 전공 하게 되면 요 점수 정도는 나와야 이렇게 교육학을 평균 17점, 그 다음에 전공 점수 50점을 받으면 67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를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용은 간단해져요. 그래서 교육학은 다른 학생과 비슷하게 너무 잘해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거기 교육학에 투자하는 것보단 전체 평균 17, 18점 기준 잡고 전공 무조건 몇 점을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50점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23학년도 작년 시험과 올해 있었던 시험, 24학년도 영역별 문항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미술 전공 시험 평가 영역. 이 평가 영역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영역입니다. 그 명칭 그대로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교론이 3문제, 올해도 3문제. 배점은 이게 이제 기입형에 들어가느냐 서술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교육과정은 한 문제씩, 교사 방법도 한 문제, 평가도 한 문제, 대체로 이렇게 되니까 3개, 4개, 5개, 6개. 요걸 우리가 교과 교육학이라고 그래요. 교과 교육학은 대체로 한 5개나 6문제. 그 다음에 미술사를 보시면 동미, 중미, 활원, 한미, 서미, 미학 합치면 이렇게 보시면 3개, 6개, 10개. 10개 정도 문항이 미술사 문항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 시험에서 23학년도 시험에서 중미사, 동미사 활원이 문항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확 올라갔고요. 한국미술사 문항이 작년도 시험에서 한 문제 달랑 나왔는데 올해 11월 달 시험에서는 3문제. 한편 서미사는 여전히 많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져요. 지금 12월 초 자기가 만약에 한국사 능력 시험이 통과됐다. 그러면 12월 달 어떤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과, 교육학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거나 선행학습을 하거나 미술사를 선행학습하거나. 그런데 미술사는 우리가 시각과라서 책을 볼 때 도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보는 게 재밌어요. 따라서 미술사 같은 경우는 내년 커리큘럼을 할 때 따라와도 늦지 않아요. 이 교과, 교육학, 미교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야. 우리 미술과가 문자와는 조금 사뭇지 아니하는 과목이라서 요게 굉장히 좀 우리를 좀 괴롭히는 과목이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한 달, 교수님 12월 한 달 어떻게 보내는 게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12월 달은 미교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선행학습하자. 이때 선행학습은 그냥 기본적으로 쭉 넘겨보면서 이런 미술교육 사조가 있구나, 이런 학자가 있구나 정도의 좀 친숙해지는 과정. 그렇게 되면 1월에 출발할 때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조금 좀 똑똑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올해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응시한 학생 모두가 다 합격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안타깝게 안 된 학생들을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정말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만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지역별 운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안 된 학생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1월달 공부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경쟁이 어려워져요. 따라서 이건 명확합니다. 만약에 정말 임용 공부가 처음이야. 그리고 자기 초수야. 그리고 12월 달 뭘 공부할까? 이미 학교 모의고 기말고사 다 끝났어. 12월 달에 루돌프 사심코는 함께 뛰어놀까요? 아니면 조금 부담되더라도 미교론을 좀 선행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편 이쪽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표현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양회화, 전축, 동양화, 서예, 판화 쭉 있는데 이 영역은 예년도처럼 문항수가 비슷해요. 이렇게 문항수가 한 문제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수를 따져보면 얘도 상당합니다. 하나, 보통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그런데 요거는 정말 단순 암기. 이거는 이해와 암기. 이쪽도 맥락, 이해와 암기. 따라서 요건 단순 암기 쪽이거든. 물론 따지고 들면 판화 같은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하죠. 하지만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영역, 교과, 교육학 영역 4개, 미술사 이 영역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고 얘네들은 암기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미리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 학습을 따라올 수 있다. 그럼 자꾸 내용이 반복되네요. 12월 한 달 루돌프와 같이 보내시기보다는 저는 미교론, 하다못해 미술사를 좀 선행학습하는 걸 저는 적극 권합니다. 그럴 때 내년에 아무래도 수월해져요. 일단 50점 이상 받자. 50점. 다시 되돌아볼까요? 전공 50점을 받자. 그런데 50점을 받으려면 50점에 가장 많은 포지션,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쪽에 교과, 교육학, 미술사. 여기 점수가 제일 많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해두고 내년 공부할 때도 얘네들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신경 쓰자. 올해 있었던 24학년도 영역별 제가 과목을 경향 분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서 기초와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 많아졌고요. 암기와 반복만 잘하면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고, 전체 영역의 회독, 순환이 좀 중요하게졌고요. 기출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독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이제는 이거 필수다. 그리고 이제 답이 짧고 뭔가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보면 기초와 기본 공부가 1호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진행을 할 때 같이 따라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올해 안타깝게 실력이 있으면 안 되는 분, 혹은 경험 삼아서 아주 공부가 전혀 안 됐는데 어쨌든 임용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한번 시험을 경험 친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뭐 시험 이런 거구나, 학생들이 이렇구나, 시험 시간이 이렇구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봤던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어떤 공부가 됐든 어떤 강좌가 됐든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해요. 그런 분들이 올해 12월 말에 1차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합격된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붕 뜨죠. 하지만 더 불안해져요. 이제 2차까지 가야 되니까. 만약에 1차부터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한데, 그런 분들은 빨리 새로운 마음으로 1월부터 강의 내지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내년에 결판 낼 때 훨씬 성공률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초와 기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좀 심화적인 문제가 함께 나오는 것은 이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기본서 공부랑 기초 심화를 섞어서 출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 또 한번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한편 기출문제 연계성이 있는 문항, 이것이 겉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재작년 22학년도에 한국미술사가 목조건축이 나왔어요. 작년 23학년도 한국미술사가 불상 조각 계열이 나왔어요. 올해 한국미술사가 문양수가 쭉 늘어나면서 석조건축, 회화, 근대, 조각, 이렇게 영역별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출에 연계성 있는 문제를 냈거든요. 서미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가 1960년대 네오다다가 나왔는데, 올해는 1990년대 미술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연계성이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것이, 그래서 기출문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여행은 알수록 보이는 게 많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 기출문제 연계성 있는 문제를 냈네. 이 영역을 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그래서 올해 이게 나왔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령이 벌써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듣고 벌써 요령이 눈이 높아졌어요. 재작년, 작년 이런 거 냈다, 올해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렇다면 내년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연계성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기출 공부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책만 펴서는 더디 걸립니다. 그런데 재작년, 작년, 올해, 그렇다면 내년 이거, 이렇게 좀 길을 아는 사람은 펴도 난 이거보단 이거 더 볼 거야, 그게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더 고민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노하우 좀 말씀드릴까요? 올해 제가 23문제 중에서 21문제 접근했는데, 그 접근했던 근거가 전부 다 기출 분석, 저의 노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독서를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따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필독서 보는 그 책을 좀 더 넓게 더 많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판 공부도 좀 필요하고요.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진, 50mm 표준 렌즈 음악, 우리는 유화, 우리는 전통화, 붓과 물감으로 칠했는데 카메라 렌즈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이렇게 영역이 좀 넓어져서 이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서와 문제풀이, 암기와 반복 잘하면 합격한다. 이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1차 시험을 보고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기수강생들에게 제가 계속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그룹,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은 말, 교수님, 암기와 반복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이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 같아요. 내년도 연간,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제가 단언컨대 이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더 학원 강의를 좀 더 신뢰 좀 하시고 암기와 반복에 주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꾸 이제 재지 말고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험장엔 여러분이 가지만 제 영어는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진심으로 연구하고 올해 이런 게 나올까 이런 게 나올까 고민하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정말 자신 있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커리큘럼 따라서 따라오시면 그게 더 빨라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 강의를 충실히 복습할 필요가 있고요. 연간 커리큘럼 반복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문항 구성에서요, 영역과 영역, 주제와 주제 융합적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만 공부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문제의 질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시중에 도는 그 기출 정답, 강사님들, 교수님들마다 답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을 통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 책을 모르면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실력이 없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낸 책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책에 수록된 문장을 모르면 이 문제의 제대로 된 정답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실력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출제된 내용, 그 책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면 정답을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깊어진 문제예요. 그건 좀 알고 계시고, 학원 강의에 대한 의존도 필요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원 강의 좀 더 신뢰하자.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학원 강의 신뢰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학원 강의에 대한 의존도 필요하고 함께 본인이 좀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점 깊어졌는데 그 깊어진 것에 대한 필독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스터디를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월 자기 공부 좀 점검하고 이런 스터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잘 외웠나? 이거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스터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제가 이걸 좀 더 도와드릴 거예요. 내년부터는 사실상 올해 23년도에는 스터디를 구성해주고 그 스터디가 잘하고 있나만 제가 점검했는데 그것도 1학기까지만.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월 주제별 스터디를 구성을 할 거고, 제가 그 스터디에 직접 들어가서 주제, 그 다음에 암기 반복을 했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내년 스터디는 1월부터 6월까지 1학기, 그 다음에 올해 없었던 문제풀이 기간 7월부터 시험까지 스터디를 또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정말 문제풀이하고 이거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스터디를 제가 함께 참여할 거예요. 요게 크게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우리 이 부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주변 모두와 함께 의논해보고 연구해볼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임용을 보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요 자료는 요것이 지금 우리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예요. 정샘,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카페고, 요 카페는 이렇게 좌측에 메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수강 후기, 요거는 이제 익명이고요. 이렇게 시험 정보, 정회원, 제가 정시라서 신청하면 다 정회원시켜 드려요.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정생 기출 적중 비교표, 요걸 좀 이렇게 클릭을 좀 한 상태입니다. 요게. 그럼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요 장면입니다.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로 받고 있는 것일 텐데요. 요런 것인데,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우리 이 카페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연구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요. 요걸 보십시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 공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가 내년에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는 기본서에는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 올해 23년 제가 요때부터가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1, 2, 3, 4, 5, 6은 그 이론 강의고, 5, 6월 달에 두 강좌가 겹쳐 있었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요때 시작했는데, 올해는 꼭 볼 80제, 실제는 한 90여 문제를 풀었고요. 잘 보세요. 산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수학을. 23문제 중에서 21문제를 제가 접근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적중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23개 중에서 21문제를 접근했다. 그 21문제 중에서 5, 6월 기본 문제가 9개예요. 7, 8월, 9, 10월 12개, 17개, 11월 달은 4주 동안에 7개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 보세요. 요게 8주,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때는 많이 적중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기본 문제였다. 여기부터가 기본과 심화가 섞여 있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섞여서 21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요즘 시험 문제가 기본 문제가 더 많아요? 기본과 심화가 섞여 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렇게. 요거는 작년도 제가 강의했던 거예요. 요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카페에 올라가면 있을 거고요. 작년도 강의했던 건데, 보세요. 1, 2월 기본 때 작년도 20개 맞췄고, 기출 분석 때 이렇게 했고, 여기 보세요. 5, 6월, 요것도 기본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였는데, 요땐 6개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6개만 집중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심화된 문제 개수, 요게 올해가 더 많죠. 올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특성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기본과 심화가 막 섞여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만 하셔도 안 되고 심화만 따로 하셔도 안 되고 섞여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처럼 기초 기본과 심화가 융합된 출제가 많다. 그렇게 되고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것, 이 자료는 요거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요게 올해 기출 문제고 제가 올해 가르쳐 드렸던 문제들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한 주제를 여러 번 반복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문제를 만들어 드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스터디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학원 강의 좀 신뢰하시고 반복에 주력하면서 1년을 가시면 좋겠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맞춰서 공부하시기 좋겠다. 학원 강의에 의존을 하되 함께 스스로가 좀 더 연구하면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모두 모일 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한 컷을 찍어 드렸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내년 커리큘럼을 좀 더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